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부터 MLCC 관련주를 좀 몇 개 알아볼 텐데 첫 시간으로 아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MLCC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목소리가 제가 지금 좀 좋지 않아서 오늘 교회 가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여러분들이 음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삼성전기의 차트입니다. 삼성전기는 뭐 카메라 모듈도 제작을 하지만 MLCC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카메라 모듈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MLCC 내용이 주로 작용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흐름을 보면 대장주죠. MLCC 대장주인데 얘가 과거에도 이런 좋은 흐름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저는 2021년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2021년부터 삼성전기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메리트가 느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인데요.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어떻게 보면 좀 고점이었었던 부근의 그 시점이 21년도였습니다. 2021년 1월 25일에 고점을 찍은 뒤로 한 번도 그 고점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4년 가까이 계속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하향이었죠. 우하향하던 곡선이 지금 2025년 접어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년 전에 최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지금 부각을 받는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CC 관련주가 삼성전기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모텍이 있죠. 아모텍도 똑같습니다. 그죠? 차트 흐름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사마 콘덴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마 콘덴서 차트죠. 비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지금 움직이는 흐름은 MLCC의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아바텍은 어땠을까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등락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주가가 우하향하던 흐름이 최근 들어와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아바텍의 차트인데요. 아바텍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을 찍은 뒤로 올해 1월 무렵부터 서서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MLCC 관련주 중에서는요, 아바텍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흐름상으로는 아바텍이 제일 약해요. 사마 컨덴서 한번 볼까요? 그나마 아바텍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아모텍이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삼성전기 다음으로 아모텍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MLCC가 그 주인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산업에서 MLCC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MLCC 시장 점유율 1위는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무라타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주가의 흐름인데 비슷한 흐름이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자, 올해 2025년에 접어들면서 바닥을 찍고 나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무라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체 점유율 1위인 무라타가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MLCC 시장의 흐름과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아모텍,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아바텍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요가 늘었겠죠. 수요가 늘고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바텍의 MLCC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앞으로죠. 지금의 기대감이 없는 이 시점에서 조금씩 무언가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했을 때 4년 전에 이런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기, 아모텍처럼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아바텍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워낙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저점 매수로 MLCC 관련주 중에 삼성전기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모텍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쁘진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분들이 사마 콘덴서와 아바텍을 신규 진입으로 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흐름을 보면 아바텍보다는 사마 콘덴서가 위치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사업적인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사마 콘덴서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바텍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아바텍의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현재 주가는 9,66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508억 원입니다. 거의 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총 규모는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위재곤 외 7인이 33.82%, 그리고 박창원의 3인이 15.10%. 특징적인 게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8.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재곤 외 7인 세부 내용을 보면 아바코라고 하는 회사가 4.23% 관계사입니다. 아바코가 4.2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바코가 관계사인데요. 아바텍이 MLCC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아바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특수 관계자들의 지분들이 나뉘어 있고요. 자, 요 지분들 합치면 대략 얼마입니까? 33.82, 15.10, 8.53, 12.43. 70% 가까이 되네요. 주요 주주가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거의 70%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체 발행된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죠. 1,500만 주 중에 30%만 일반 유통이 된다. 그러면 대략 한 450만 주 정도만 일반 유통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보시면 자, 2024년에 845억으로 매출이 좀 증가했고요. 자,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작년 매출 대비 소폭 매출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적 기반의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매출에 비해서는 올해 매출이 감소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도 높은 편이고요. 부채가 거의 없죠. 6%대면 재무 건전성은 뭐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적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도 않고요. 엄청 기대감이 조성이 되는 수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가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였잖아요. 2분기 때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3분기 때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연속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올해 가이던스까지는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26년부터는 뭔가 긍정적인 수익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지는 않지만 배당도 하고 있어요. 배당 성향이 30% 정도 되고요.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급등했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도 나왔었고, 자사주 소각은 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가 시총이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던 내용이 168억 원입니다. 1,500억 원대의 시총 규모에서 10%가 넘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거는 나름 큰 결정이죠. 이유가 주주가치 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200원 정도, 주당 200원 정도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7%. 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코스닥 종목이 뭐 배당을 우리가 고려하고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배당까지도 하면서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배당 수익을 노린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바텍의 홈페이지고요. MLCC가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MLCC는 전기차에 들어가고요. 태양광 인버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도체에 주로 들어가고 차량에도 반도체가 있고요.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 뭐 인버터 이런 곳에 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있는 곳에는 MLCC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MLCC가 어떤 부품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MLCC가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MLCC예요. 먼저 MLCC의 이 약자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컨덴서의 약자입니다. 멀티레이어는 적층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층별로 우리 옛날에 먹던 그 엄마손 파이, 뭐 지금도 있긴 한데 엄마손 파이처럼 이렇게 적층을 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칸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칸들을 이렇게 적층을 한 구조가 MLCC의 구조입니다. 요걸 쪼개보면 이렇게 적층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CC는 세라믹 콘덴서인데 세라믹은
우리가 도자기를 연상하시면 되고 그런 소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라믹 그리고 콘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커패시터라고도 얘기하고 콘덴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콘덴서는 우리가 응축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응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모은다라는 뜻인 것처럼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의 역할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전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다.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전자제품에 쓰이는 콘덴서의 한 종류로 금속 판 사이에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을 넣어 전기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 회로에 MLCC가 곳곳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전기가 통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전기를 MLCC가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방출해주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LC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죠. MLCC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다. 여기서는 컨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커패시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컨덴서, 커패시터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영어는 커패시터라고 쓰고 읽을 때는 컨덴서라고 읽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비나텍 공부할 때 슈퍼 커패시터 할 때 얘기가 나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뜻이고 이 커패시터, 컨덴서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압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이 반도체는 각 부품마다 작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전압 영역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대를 벗어나는 전압을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이즈를 없애고 적정 수준의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 반도체에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MLCC, 이 커패시터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배터리 역할이죠. 그러니까 저장을 해줬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준다. 그런 내용이고 이 MLCC는 그 커패시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피를 차지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부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산업에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는 게 MLCC죠.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어디에 할 거 없이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MLCC가 따라 들어간다. 반도체가 가는 곳에 MLCC가 따라 들어간다. 여러분 최근에 주가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인하는 반도체 섹터죠. 최근에도 반도체 포모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뉴스 보셨습니까? SK하이닉스에서 네덜란드 기업에서 제조하는 EUV 장비.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거의 한 4천억 원, 6천억 원 한 대에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지금 SK하이닉스가 2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7년까지 20대를 더 추가를 해서 총 40대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2배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어서 6조 원대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장비 투자인데 이거를 SK하이닉스가 왜 투자하겠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수요가 증가하고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반도체가 있는 곳에 MLCC가 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 곧 MLCC 업황도 살아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주가가 좋은 거고 수요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바텍도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일단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MLCC 기업 점유율을 나타내는 이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4%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무라타입니다. 무라타 제작소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죠. 여기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오라고 나오죠. 이 타이오도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이에요. 여기가 타이오의 점유율입니다. 14%죠. 그러니까 두 개의 대표적인 일본 기업의 이 점유율을 합치면 34 플러스 14니까 48%죠. 거의 50% 절반 가까이 되는 이 MLCC 점유율을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가 무라타 뒤를 잇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아바텍의 점유율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LCC는 일단 삼성전기가 대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TDK, 이제 대만의 야게오 이런 기업들이 MLCC를 대표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다. 자, 요런 글로벌 점유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MLCC가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는 산업들을 보면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전기차, 전장용 부문의 향후의 발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여기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은요,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술 구현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 전장용 MLCC 쪽으로 앞으로는 수익이 많이 좀 늘어날 전망이고, 그리고 최근에 AI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MLCC도 더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서버에는 GPU가 들어가죠.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GPU에는 기존의 서버보다 약 8배 이상의 MLCC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까 MLCC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기 먹는 하마가 데이터 센터잖아요. AI가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기 소모가 많으면 거기에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MLCC도 그만큼 고부가가치의 MLCC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MLCC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쪽 시장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 안에서 김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사막 콘덴서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을 누렸었던 시점과 사막 콘덴서가 주가가 올라갔었던 시점이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건 반도체 여팡이 살아나면 MLCC 여팡도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의 사이클이 반도체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이 바닥권에서 살짝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신규로 진입하기에 어쩌면 기회를 주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아보는 아바텍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와서 보시면 지금 아바텍 차트가 이날 굉장히 강한 윗꼬리가 나왔죠. 장중 26%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자사주 소각 160억 원대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은 뒤로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본전 회수 내지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게 나온 거죠. 단기적 투자를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팔고 나간 모습인데, 지금의 이런 윗꼬리가 어찌 보면 좀 정리가 된 설거지 이후에 깨끗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도 지금 보시면요, 다 밑에 와 있잖아요. 오늘 이 가격에 대부분의 매물이 상당수 소화가 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위치는 부담이 없는 위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1년 동안의 박스입니다. 이 박스를 뚫고 많은 거래량들이 터졌고, 박스를 뚫은 뒤에 거래량이 나오면 이 박스 상단의 위치가 지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닿자마자 바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박스를 돌파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차트만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지만 산업 분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세부적인 아바텍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먼저 아바텍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제품에 글래스 슬리밍이라고 나오고요. ITO 코팅 및 메탈 코팅. 자, 이거는 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얇게 만드는 식각 공정입니다. 식각이라는 거는 이제 깎는 거죠.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제 얇게 깎는 건데,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얇게 만드는 식각 공정을 다루고요. 그리고 코팅에 들어가는 물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TO라고 나오는데, 이 ITO는 제가 찾아봤더니 인듐 주석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식각 공정과, 식각은 얇게 이렇게 두께를 줄이는 깎는 과정이고, 코팅은 우리가 잘 알죠. 덮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팅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옵니다. 90에서 95% 매출이 지금까지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왜 지분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아무래도 핵심 사업이 엮여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MLCC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MLCC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2020년부터 MLCC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매출 규모를 보시면 2023년에는 MLCC 매출이 한 27%, 그래도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5년 2분기쯤으로 와서도 매출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아요. 14억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액수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액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부각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시각 공정을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이 TGV 공정도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TGV는 Through Glass Via죠.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산업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TGV 공정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시각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TGV 관련주로도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일 수는 있는데 얘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던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MLCC죠. MLCC 쪽으로 뉴스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뉴스는 디일렉에서 나온 올해 1월 2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신사업으로 MLCC 라인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에 꿈투노님도 아바텍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하셨었고 그때 투자를 한 이유가 요 증설에 대한 내용이 기대감을 주면서 아바텍이 기대감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직 한계예요. 그러니까 1, 2년이 지났는데 왜 라인이 증설이 안 되고 한계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MLCC 라인을 2개 이상으로 늘리고 공급 품목도 다변화해야 된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지난해라고 하면 2024년도 3분기를 얘기합니다. MLCC 라인 가동률은 14%에 그쳤고 2023년에는 62%였던 게 이게 14%까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존에 이제 증설을 전제를 했던 게 수주가 나왔었던 이스라엘의 태양광 인버터 업체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자, 이 기업이 태양광 인버터 업체에서는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MLCC 증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좀 가져갔었는데, 자, 그랬었는데 이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계속 급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아바텍의 매출도 MLCC 사업 내에서는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증설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내용도 좋지만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로 보다시피 아바텍의 차트는 계속적인 우하향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산업의 계속적인 좀 수요 위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사업, MLCC 사업이 주력 사업이죠. 아바텍도 이것 관련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태양광 인버터 기업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였나요? 자, 이 기업의 공급량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아바텍에 대한 MLCC 기대감도 계속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다르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이제 MLCC도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중에서도 전장 쪽에 들어가는 MLCC 그리고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MLCC가 많이 들어가고 고부가 가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기차 쪽의 성장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전기차가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MLCC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와 MLCC는 내용이 달라요. 배터리는 지금 출혈 경쟁 속에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MLCC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MLCC가 전기차의 수요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모아질 수 있고요. AI는 어떻습니까? 아까 서버에 들어가는 GPU 거기에 MLCC가 8배 일반 서버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섹터를 기반으로 MLCC의 사업도 반도체와 함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요. 바닥 시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강한 윗골이 신규로 진입하기 얼마나 좋은 시점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설거지가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죠? 지금 매물대가 현재 주가 부근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막 컨덴서가 아무래도 위치는 조금 더 200일선을 타고 올라와 있는 안정적인 모습이고 매물대가
위에 거의 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바텍이 좋을지 사막 컨덴서가 좋을지는 우리가 사막 컨덴서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알아볼 사막 컨덴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아바텍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MLCC 관련주 시리즈로 다음에 사막 컨덴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번 꼭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창 닫기 전에 그 왼쪽에 있죠, 지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텍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한 투자자들만이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파동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근거 있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공부와 함께 잘 준비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사막 콘덴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